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행정법을 하러 처음 만났는데, 앞으로 기나긴 시간 동안 이제 행정법을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러게 싫어했던 법학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사법시험 공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법을 공부합니다. 9급이니까 뭐 조금 적게 공부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고시 공부한 수험생들하고 그 뼈대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과목으로 시험 볼 수가 있어서 행정법을 안 해도 됐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시험을 치렀는데 교양은 국어, 영어, 국사는 평이하게, 그리고 전공은 어렵게, 세무직도 그러고 행정직도 그러고. 그래서 국가직 때는 행정법이 어렵고 지방직 때는 행정학이 어려웠죠. 그래서 전공 과목 위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7월에 여름방학 때 왔지만 내년 시험을 대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미안한데 늦었어요. 지금 늦게 왔어, 여러분. 그래서 그 내년 시험을 목적으로 한다면, 내년 지방직까지 합격할 거라면 발에 땀나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를 한다면 내년 시험 이제 1년 좀 덜 남았는데, 국가직은 벌써 9개월밖에 안 남았죠? 국가직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에 땀나도록 공부해야 내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합격하는 수험생은 100에 1명이에요. 1년 만에 합격하는 수험생은. 그래서 그 100에 1명에 들어야 되니까 내년에 내가 합격 목적이라면 여기서 1등 나야 돼요. 그 객관적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학원 왔으니까 우리 1년 만에 10명 합격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장사 속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 올 가을인가 하잖아. 그럼 출전할 때는 뭐야? 한 4강에 들 것 같아. 가서 게임 해보고 첫 경기 보는 순간 뭐 하죠? 16강 들어간 것도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파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만 내년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종, 어느 직종을 준비하는지 물어보면 그 손 들어 보세요. 거기 대부분 행정직이니까 우리 행정직 아닌 수험생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직 손 들어 보세요. 소방직. 네. 소방직은 종합반은 행정직과 같이 하고 심화부터는 분리할 거야. 그러니까 종합반은 차이가 없거든. 입문 과정이니까. 근데 심화 과정부터는 행정직과 차이를 둘 거예요. 그리고 소방직은 행정직처럼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행정직에 한 60%만 합격하면 합격이에요. 공부하면. 소방직은. 그래서 행정직에 한 60%만, 60에서 70, 그 정도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소방직입니다. 그 소방직은 내년부터 공인시험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소방직이 행정직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방직이 그 세 과목으로 끝내는 거니까 문제 레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존 기출문제 스타일로 공부했다가는 이 소방직 큰일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군무원 이거 알고 온 수험생들이 좀 있죠. 그래서 나는 오로지 군무원만 하러 왔다. 네,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행정직이겠지. 그래서 소방직과 군무원. 군무원을 많이 준비 안 하는 건 좀 실망인데, 군무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런 걸 앞으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책은 우리가 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 올해 이제 스타트가 된 거야. 이 책이 저번 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우리가 1년간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내년 6월까지. 그래서 681페이지로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2바퀴째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업이 2바퀴, 3바퀴째인 사람이 있는데, 그 행정법을 공부해보면 이제 희비가 엇갈리죠. 이 법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논리적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리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법학이 아주 재밌습니다. 흥미로워요, 엄청. 이래서 이렇고 이렇다. 딱 그 앞뒤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 1+1은 2고 2+2는 4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논리 구조로 떨어집니다. 판례가 어떻고, 그 판례를 하기 때문에 다 사건을 해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그 범죄 스릴러 영화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범죄 스릴러 범인 잡고 막 하면서 처음에는 답답한데 막 나중에 실마리 풀어가고 이러죠? 그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학을 재밌어해요. 근데 그런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학이 좀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래서 흥미를 잘 가져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행정법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정법은 처음에만 어렵다. 그래서 용어 정리 때문에, 용어 때문에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바퀴 극복이 중요합니다. 행정법은 첫 바퀴 때 포기를 많이 해요. 용어 때문에. 법학이란 걸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이 뭐 자연대 학생이다, 공대 학생이다. 자연대, 공대 다닌 친구가 화학 공식, 어디 공대 막 학원가 이런 친구가 저한테 여러분 전공을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방에 이해할까요? 난 1년간 공부해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소한 과목을 한 방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과욕입니다. 두 번째, 반복하는 것이 행정법의 고득점입니다. 행정법은 잘하는 길은 반복만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가에 이 법학이 안 들어가 있는 직종이 없어요. 세무직은 세법 해야 되고, 경찰, 검찰은 형법을 해야 되고, 행정직은 행정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안 들어간 직종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빠지고 있지만 법은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해야 되고요. 행정법은 정직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행정법은 응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어 영어는 공부해봤자 시험장 가면 다 다른 게 나오죠. 독해를 해봤자 똑같은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행정법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는 이 법하다 했는데 이 법하지 않다 해갖고 그걸 바로 이제 답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행정법은 필수다라고 하는데, 국영사는 여기서 학원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행정법은 여러분이 60살 때까지, 정년퇴임할 때까지 행정법은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다뤄야 돼요.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행정법을 안 하고 공무원 된 수험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5급 승진해야 되거든? 사무관 승진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법 시험 봐요. 행정법 시험 봐서 통과해야 그 사무관 승진을 달고, 그 소방도 마찬가지야. 승진하고 그럴 때 다 행정법 시험 봅니다. 그리고 그 시험 볼 때 강의 들어야 돼, 강의 듣고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법 시험 안 보면 5급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다른 사람들 다 5급 승진해 있고 사무관 돼 있는데 자기 혼자 6급, 60대까지 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자기 후배들이 자기 상급자 돼 있고 이러면 나중에 힘듭니다. 이 남자들이 이거 느낌 알지? 그래서 행정법은 여러분이 그 승진하거나 정년퇴임할 때까지 이 법을 알아야 되고, 지금 그 한 10년 가까이 행정법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과목으로 공무원 된 수험생들은 나중에 승진할 때 아주 힘들어요. 힘들고 실무적으로도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이 9급 때는 이게 별로 작용하지 않는데 나중에 7급이나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실무자가 되면 이 행정법을 엄청 찾아봐야 돼요. 법 찾아보고, 뭐 교행직이면 사립학교법, 뭐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면 도시개발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연락에 그거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대전광역시 트랩 만든다고 그러죠. 트랩. 그 트랩 만들면 업체 선정하고 이런 걸 다 어디서 하지? 시청에서 하죠. 그 시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다 하게 됩니다. 하다가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업체한테 돈 더 줘야 돼? 어때야 돼? 비용 더 주기로 했는데 돈 받고도 그 애들이 공사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강제를 해야 돼? 업체를 어떻게 변경해야 돼? 그럼 다시 공모 경쟁입찰 또 붙여야 돼? 수의계약 해야 돼? 어때야 돼? 그게 다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법이 됩니다. 소멸시효 같은 건 여기서 공부하면 20분이면 끝나요. 그 20분이면 끝나는 소멸시효를 행정법 공부 안 하고 가면 평생 소멸시효를 모릅니다. 그 20분만 하면 될 거를 저희가 평생에도 소멸시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행정직 공무원이 되려면 운명촉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행정법은 기출문제가 80% 출제됩니다. 기출만 알면 행정법은 거의 극복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극복하면 행정법은 80점 맞습니다. 근데 행정법 80 맞아갖고는 합격하기 어려워요. 영어를 우리가 못하니까. 영어 못하면 행정법 85로는 합격 안 됩니다. 행정법은 영어 못한 사람은 90도 안 됩니다. 거의 95 맞아야, 행정법 95 맞아야 여러분이 합격할 거예요. 영어 약한 사람은. 6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강의 한 3바퀴는 돌아야 됩니다. 강의 3바퀴 돌아서 한 6개월 정도 돼서 여러분이 올 겨울쯤 돼야 행정법 점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바퀴 돌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 공부 좀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두 번 해갖고는 점수로 안 나와요. 그래서 두세 번, 서너 번 돌아야 됩니다. 아마 내년 6월까지 연락에 수업 들어야만 내년 점수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전공 과목이 중요시 되고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행정법은 효자 과목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어렵다고만 말해놓고 왜 효자 과목 되냐? 뻥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군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군무원 시험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2018년 이후 공인시험 대체됐죠. 그래서 여기 여자들은 요 군무원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2018 이후 영어 한국사가 공인 넘어가는데 영어 토익 470이면 이건 거저먹기지. 그러니까 거의 영어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목은 3과목 봐요. 행정직은 국어, 행정법, 행정학, 군수직은 국어, 행정법, 경영학 3과목 25문항 이래 봅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군무원 시험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2022년 군무원 시험을 봅니다. 계룡대에서 봅니다. 계룡대 가까운 데 하죠. 여러분 요 대전은 계룡대가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요 군무원이 있을 거예요. 군무원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3과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어가 날아가요. 영어 날아가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 사람들은 이 군무원에 올인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장수생이 되는 이유는 영어 때문이에요. 영어를 못하니까 장수생이 됩니다. 근데 영어가 날아가기 때문에 요 군무원은 1년 안에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내년에 승부 볼 수 있는 것이 군무원입니다. 아까 1년 안에 행정직은 100명에 1명이라 했지만 군무원은 100명에 한 20명도 나와요. 1년 안에.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요 군무원. 근데 이제 군무원이 근무 요건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행정직이 제일 힘듭니다. 민원인 상대. 민원인 상대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군무원은 군대니까, 군부대에서 근무하니까 민원인을 상대하지 않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고향을 떠나고 이래야 된다는 점은 있지만, 군무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군무원 얘기 엄청 할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끝없이 꼬드길 거야, 아마. 군무원 해라. 군무원 해라. 영어 못하면서 행정직을 왜 하냐? 내가 지금 영어 한 50점 나온다. 그러면 스타트부터 군무원 하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영어가 한 1년 만에 막 3, 40점 오른 적 있어요? 이 짧은 인생에 영어 공부하니까 한 1년 만에 3, 40점이 오릅니까? 여기 와서 그걸 바랍니까? 영어가 1년 만에 3, 40점 오르면 저 같으면 재수해서 의대나 이런 데 갈 것 같은데.
여자들은 사범대나 약대 가버려요. 안 그런가요? 점수가 그리 오른다면 공무원 할 게 아니라, 구급할 게 아니라 약대나 사범대 이런 데 교대 가버리는 게 낫잖아요. 점수 그래 빨리 안 올라. 그래서 공부를 여태껏 하지도 안 해놓고 공부 열심히도 하지 않고 이 공무원 학원에 와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에서 기적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재수한 친구들 보면 여기 대학 간신히 가까마까한 친구가 재수하니까 연고대 가버립니까? 재수하면 한 단계 올라가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그것도 잘했을 때. 그 대부분 안 올라가요. 재수해도. 공무원 수험공부 1년 해버리니까 점수가 팍 올라가 버립니까?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여기서 와서는 갑자기 기적을 바라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볼까? 여기 공무원 학원에 왔어요, 이제. 자, 이 전에 어떤 삶이 있었겠죠. 이제 학원에 왔어. 그 여기 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리셋 해갖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건가? 아니라니까. 여기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누가 합격해요? 공부 평소 잘했던 사람이 합격합니다. 공부를 잘해왔던 애가 합격하지, 여기서 공부 못했던 수험생이 이제 갑자기 합격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아, 내가 영어 약하니까 이런 것이 좋겠다. 우리 소방직도 내년부터 영어 날라가거든. 소방도 영어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소방을 한다거나, 경찰도 영어 날라갔죠. 경찰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이런 걸 잘 선택해 보기 바랍니다.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우리가 수업 때 엄청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 관심을 가져보셔라. 행정법은 용어 때문에 힘듭니다. 첫 학기 때. 그래서 제 유튜브에다가 행정법 용어 강의를 7강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처음 한 사람들은 이 유튜브 용어 강의를 듣고 오기 바랍니다. 7강인데 다음 주에는 2강 정도. 2강 정도를 듣고 오고, 유튜브 들어가서 김신영 입문 이렇게 검색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 뜨면 17년 강의인데 5년 됐는데 용어 강의니까 별 차이 없으니까 뭐 들어도 돼요. 다시 이제 한번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7강 30분짜리예요. 30분 7강짜리 넣어놨으니까 이걸 꼭 듣고 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2강까지. 다음 주에 2강까지 듣고, 우리 종강할 때까지 이 강의를 여러분은 서너 번 들어야 돼. 서너 번. 그리고 이게 2번째 강의인 사람은 들을 필요 없어. 이 강의가 2번째인 사람들은 전혀 들을 필요 없고, 이 강의가 초학자인 사람들은 이걸 서너 번 꼭 종강할 때까지 듣기 바랍니다. 꼭 듣고 와야 돼요. 이거 듣고 오지 않아서 다음 주에 힘들다, 용어 때문에 너무 생소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듣고 와서 힘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듣고 오지 않아서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듣고 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PPT가 여기 뜨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유성제일고시학원 홈피에다가 이 PPT 화면을 그 JPG 파일로 지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JPG 파일로, 그림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우리 학원 홈피 들어가서 이 PPT를 사진 파일로 그 4개 올려놨는데 그걸 다운받으면 이거 그대로 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다운받아서 이걸 하기 바랍니다. 그 PPT 파일로 올릴 수는 없잖아. 지적재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이걸 다운받으면 돼요. 제1고시학원 홈피 들어가면 자료실에 있어. 자료실 첫 메뉴에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보면서 이거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종이로 출력해갖고 수업 듣고 이러던데 자기 마음대로 잘 해보세요. 왜 2022년에 막 노트에다 연락해 쓰고 이런 세대 아니잖아. 그죠? 여기 대부분 1900년도지? 2000년 이후 있어요?
2000년 이후들 많이 있나? 아니지. 대부분 1900년도죠. 9세대들. 1900년도 9세대. 나하고 같은 세대. 1920세기를 살았던 세대들이. 그래서 그거 이해합니다. 공부는 써야 된다는 거. 그 스타일 우리 이해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20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카세트 테이프도 듣고 비디오 테이프도 봤잖아. 비디오 테이프도 봤잖아. 그죠? 브라운관 텔레비전 봤어요? 브라운관 텔레비전도? 이야,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그 휴대폰, 태블릿으로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하는데 그 심화 강의를 9월, 10월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스케줄을 따라가는데 단 한 번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하고 9월, 10월에 심화 강의 해버리면 11월 달에 기출 들어가죠. 그리고 1월 달에 예상 문제하고 3월에 동영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한 번이라도 반복할 시간이 없어요. 올 봄에 왔다면 이 심화를 한두 번 반복하거나 기본을 한두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년까지 시험에서 단 한 번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심화 가야 되고 기출 바로 들어가야 돼. 소방직은 더 타이트한 거 알죠? 소방 내년 4월이야. 소방은. 그러니까 소방은 더 짧아요. 그래서 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반복할 시간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과정이라도 제가 삐끗해버리면 내년 시험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스케줄을 잘 깊이 있게 따라와야 됩니다. 허튼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 이제 기본서가 있는데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파이널 테스트 이게 다 있어요. 시리즈로. 여러분이 아마 이 세 개는 해야 될 거예요. 기본서 기출, 예상문제 이건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요것도 이제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멀어요.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죠. 자, 이건 됐고 요것을 20년 인사혁신처 자료인데 요거를 지금은 없앴더라고. 내가 그때 얼른 들어가서 이걸 캐치를 했지. 공무원 시험 텔레비전이나 언론 보면 지금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 안 한다. 경쟁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런 데이터를 모르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공무원 수험에 원서 접수를 18만 명 정도 해요. 그래서 18만 명이 9급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이 뭐냐면 결시자예요. 그래서 18만 명이 원서 접수하지만 5만 3천 명은 시험장에 안 옵니다. 원서만 넣고 안 와. 그냥 넣어보는 거야, 원서만. 인터넷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 오지 않아요. 그럼 시험장에 온 수험생은 몇 만이죠? 13만 명이에요. 13만 명이 시험장에 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또 요 적색 보면 5만 8천 명이 꽈락자예요. 5만 8천 명은 40점도 못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4월에 시험 보는데 1월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 원서는 넣었지만 공부는 여태껏 하나도 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5만 8천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꽈락면에서 전과목 40점 이상, 그러니까 50점도 아니야. 40점 이상만 넘은 애들이 7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18만 명 중에 꽈락 면환자가 몇 명이요? 7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8만 명 중에 3분의 2는 뭐야? 허수. 그러니까 9급은 3분의 2는 시험과 관계없어요. 합격과 관계없어. 어떻게든 합격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안 왔거나 꽈락이니까. 그래서 공무원 수험은 7만 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18만 명이 원서 접수했어도. 그럼 원서 접수가 한 1만 명이 줄었다. 2만 명이 줄었다. 그래서 16만 명밖에 원서 접수하지 않았다. 라는 건 뭐예요? 애들이 안 온 거죠. 원서 접수 안 한 애들이, 안 왔던 애들이 안 오는 거지. 이 7만 명이 원서 접수 안 하겠어요? 얘들이 경쟁률 달라지겠습니까? 앞으로 경쟁률 5만 명이 줄어들어도 얘들은 안 달라져요. 이 7만 명은 공무원이 절실해서 온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2만 명이 줄었니 이런 건 이 수가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면 행정직 기준으로 7만 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술직, 뭔직 다 포함한 거고 순수 행정직만 하면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죠. 5만 명 내려와 버립니다. 순수 행정직만 하면.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공무원 뽑는 수가 한 16,000명 정도 뽑아요. 국가지방합해서. 국가지방합해서 16,000명 정도 뽑는데 72,000명이 보통 시험장에 오고 가랑 면에 있고 16,000 뽑기 실제는 4.5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끼리 까랑 면한 애들끼리 경쟁하면 4.5대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이 나머지 수들이 뭐예요? 시험과 관계없이 우리 학원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7만 명들만 경쟁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저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30대 1, 40대 1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2010년, 11년 기준으로 한참 행정부 필수가 아니어서 그 합격자가 얻은 점수입니다. 합격자가 얻은 점수를 분석했는데 합격생들은 점수를 어떻게 얻었냐면 합격생들은 행정법 시험을 제일 잘 봤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대부분 다 90이 넘었습니다. 93, 90, 미니멈이 90이죠. 대부분 90 넘었고 영어를 제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리가 나와 있어. 합격생들은 뭐를 제일 잘 봐? 행정법을 제일 잘 보고 영어를 제일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못 보는 게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 영어가 수험생들이 제일 점수를 못 맞아. 그리고 뭐가 제일 잘 맞아? 한국사 행정법 점수를 제일 잘 맞습니다. 그 행정학은 요 평균하고 거의 맞물려 가죠. 행정법이 높고 그 다음에 한국사, 국어가 그 다음 영어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국공무원, 구급 행정직 시험은 룰이 어떻습니까? 간단한 룰이 있죠. 한국사 행정법이 국어 영어를 메꾸는 거예요. 국어 영어를 못 보고 한국사 행정법이 점수 메꿔서 합격을 하는 게 구급입니다. 간단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국어 영어를 잘해버린다. 영어가 이미 나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친구는 바로 합격하죠. 이게 제일 못하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영어 국공무원 기출문제 봤더니 아마 85, 90 나온다. 이 친구가 내년에 합격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영어가 나는 지금 50인데 내년에 합격. 정말 힘듭니다. 이게 객관적 자료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요 한국사를 보면 기복이 좀 상당하죠. 영어도 기복 상당하죠. 이렇게 점수가. 근데 행정법은 어때요? 기복이 심하지 않죠.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패턴이 엄청 쉬웠다 어려워졌다 이러지 않습니다. 좀 균등해요. 문제 레벨이나 이런 게. 그래서 공부 처음에 올라갈 때가 좀 힘들지 공부 좀 해버리면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요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국어 영어나 이런 건 시작할 때는 좋거든. 근데 마지막 할수록 계속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는 웃고 시작했다가 울고 나온다라고 하고 행정법은 어쩌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울고 시작했다가 웃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행정법은 잘 견디면 돼요. 이 진리를 잊지 마요. 행정법 한국사가 국어 영어를 메꿔서 합격한다. 그러면 행정법은 합격생들이 다 뭐다? 90 이하는 없다. 행정법은 90을 넘겨야 합격하고 한국사는요 85를 넘겨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70, 75 이거를 한국사 행정법이 90, 95 맞아서 메꿔주는 것이 시험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책을 통해서 내용으로 하나씩 들어갑시다. 우리 기본서로 가서 그 작년 기본서나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책 버려버려. 비교하면서 볼 필요 없어. 옮겨 쓰거나 이럴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라 했죠? 그 포스트잇에다가 쓰라 했잖아. 책 바뀌면 갖다 붙이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라 했는데 그 행정법은 판례와 개정법이 많기 때문에 작년 책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잘 하고 난 작년 책이 마음에 든다 해도 새 책으로 해야 돼요.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페이지로 가봅니다. 기본서 2페이지. 그래서
앞으로, 그 2페이지에서 앞으로 한 3장 넘어가 보면, 앞으로요. 앞으로 3장 가면 이 책에 차례가 있죠. 그래서 이 책에 차례 목차가 있는데, 그 행정법은 그 차례 목차를 이제 먼저 봐야 됩니다. 서점에 가끔 갑니까? 서점? 서점에 시내 놀러 가고 그러면 서점에 가요? 서점? 서점은 안 갑니까?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에서 그 요즘 그 책, 이북 있잖아요. 그런 거 가끔 봅니까? 안 봅니까? 거기서 이 서점이나 이북 같은 데 볼 때, 이 책 마음에 드는데 어떤 내용이지? 할 때 서점에서 여러분 뭐 읽어요? 뭐? 그 책을 한번 쫙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봅니까? 목차를 보는 거예요, 목차. 네? 그 책을 다 볼 수 없거든. 그 서서 다 볼 수 없잖아. 그럼 뭐 보죠? 앞부분 목차를 보면 목차. 그 목차 보면 이 책이 뭐뭐가 써졌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목차와 함께 뭘 읽어야 돼? 저자의 머리말을 읽어야 돼. 저자가 이 책을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머리말 마지막에 그 저자가 언제 이 머리말을 썼는가를 봐야 되는데, 22년의 책을 보는데 이 책은 2010년에 써진 책이에요. 근데 사는 거야. 이거 사면 안 되겠지. 12년 된 책을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머릿말을 앞부분 한 4-5줄을 보고 뒤에 목차를 보고 그 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본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서점 가서. 그래서 책을 볼 때는 항상 뭘 볼 줄 알아야 돼? 목차를 볼 줄 알아야 돼. 책을 보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럼 주식 투자하겠다. 그럼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목차를 봐야 돼. 그럼 이 책이 환율을 중심으로 썼는지, 아니면 경기 방어 이런 걸 주로 썼는지, 아니면 뭐 상승 주가 이런 걸 주로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엉뚱한 게 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욕하지 말고 목차를 봐야 된다 이거죠. 목차 보는 건 1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차를 보는 거예요. 법의 모든 과목의 책이란 건. 자, 이 법학의 출발은, 인문사회학의 출발은 이 절대왕정과 권력분립부터 출발합니다. 자, 왕정시대에는 모든 권력을 왕이 쥐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부패하고 시민세력은 힘이 커지면서 왕의 권력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입법행정 사법부로 권력분립을 하게 하죠. 그래서 입법부가 법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재판하면서 왕의 권력을 뺏어서 입법행정 사법부로 역할 분담을 맡겨버리죠. 권력을 분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 사법부가 있죠. 그리고 감사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분립해서 상호 견제균형을 헌법으로 만들었죠. 권력은 분립했는데 근대시대 왕정 무너뜨리고 현대 법치국가가 되니까 다시 권력은 융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 등장했죠. 법을 입법부만 만든 게 아니라 행정부도 법 만들었다. 행정입법이 등장하고,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간단한 재판은 행정부가 하는 이 행정심판이 등장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법행정사법부는 대표적인 요 그림을 봐봅니다. 이걸 혼동할까봐 걱정스러워서 첫날이니까, 입법부는 국회죠. 국회는 법 제정을 하죠. 입법부에서는 대통령이 안 나와요. 입법부에서 대통령이 나와? 이러지 않아요.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사당. 여기 우리 대전 출신 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이었죠. 이제 물러났지. 후반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이고 원내대표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부의 대빵은 국회의장이야.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국회 의결 표결하는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안 심의한 다음에 전자표결해서 안건이 통과되는 이런 과정이 그 국회 입법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등장하는데, 행정부, 대통령과 장관, 각부 장관들이 행정부죠.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옮겨갔잖아.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죠? 대통령과 총리와 행정각부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 장관들이 나오는 거지. 장관, 대통령, 총리, 이들이 행정부고,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된 거죠. 국가행정부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행정부도 있죠.
지자체는 광역이 몇 개 있어요? 5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도 하죠. 서울시 하나가 있죠. 광역시는 6대 광역시. 그리고 도가 몇 개 있죠? 8개가 있죠. 그리고 특별자치시 우리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몇 개가 있죠? 17개. 17개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가 있죠. 시군구. 시군구가 기초입니다. 여기를 지자체라는데 읍면동을 지자체를 하진 않죠. 그래서 2단계까지 이들이 지자체로서 우리에게 강제 처분을 내립니다. 사법부가 있겠죠. 재판하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 재판과정. 대법원 우리 그 재판은 3심제.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방법원 1심, 그리고 2심 고등법원이죠. 그리고 3심 대법원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3심 대법원 것만 공부합니다. 하급심은 우리가 안 하죠. 대법원 판례만 공부를 우리가 하죠. 사법부 재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이래서 입법행정 사법부의 개념을 잠깐 이렇게 맛을 봤어요.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그러면 법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민법에서 출발합니다. 왜 법은 민법에서 출발하냐면 구석기, 신석기 때부터 인간은 계약을 맺었거든. 그래서 그 원시 시대에도 멧돼지 한 마리하고 붕어 한 마리하고 물물교환할 바보는 없겠죠. 멧돼지 한 마리 가져왔으면 그 물고기는 한 50마리는 가져가야 이 물물교환이 될 거예요. 근데 남의 물건 훔쳐가면 또 어땠을까요? 우리 고조선 시대에 팔조복금 있고 이랬죠. 그래서 남의 물건 훔쳐가면 옛날에는 손을 잘라버리거나 그 사람의 노비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옛날 민법에 이런 게 규율돼 있었죠. 그래서 민법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걸 규율한다.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도 다 민법이에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런 거.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 군대 가는데 기다린다는 약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군대 갔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둘이는? 이혼해야 돼. 이혼해야지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이혼은 뭐 해야 돼? 혼인신고는 구청 가서 10분이면 되지만 이혼은 법원 가야 돼. 법원 가서 판사가 개입해줘야 이혼이 선고되죠. 그래서 그러겠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 사법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결혼생활 계약을 규율하는 거죠. 신석기 때도 이런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에서 이 물건 사고 팔고 있죠. 인터넷 물건 이런 거 다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등주체가 계약을 맺는 게 민법이요. 누구도 나에게 강제를 하지 않죠. 그 옛날에는 어디 11번가만 이용하다 요즘은 쿠팡으로만 다 가버려가지고 그걸 누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법은 둘의 사익을 추구하는 법이에요. 이 사람은 물건 팔아서 돈 벌겠다. 이 사람은 우리는 돈 주고 그 물건 사서 이용하겠다. 사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죠. 근데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해서 국가가 등장합니다. 국가는 개인에게 명령 강제 처분을 내리죠. 세금 내라, 군대 하라, 예비군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면 세금 내야 되고, 집 사면 세금 내야 되고, 물건만 사기만 하면 다 세금을 내야 되죠. 국가가 강제 처분을 내립니다. 남자를 지금도 예비군 나오라면 짜증나죠.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 부대 등 강제 처분 내리는데 왜 그러면 국가는 개인에게 강제합니까? 그래야만 국가가 돌아가죠. 세금을 걷고 젊은 남자가 군대 가줘야 국가가 안 망하니까.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익에 대한 피해가 와요. 그럼 행정법은 뭐냐? 공익과 사익과의 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공사익의 충돌을 규율하는 법, 이게 행정법인데, 그럼 국가가 명령 강제한다고 했는데 명령 강제는 누가 하죠? 행정부가 해요. 행정부, 국가, 지자체, 이들이 나에게 세금 부과 등 이걸 하게 합니다. 그럼 행정부는 자기 멋대로 강제 처분 내리냐? 그럴 수 없죠. 입법부 법률 제정과 그 법에 근거해서 강제 처분 내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사법부 들어가서 재판받아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법 제정에, 행정부는 법에 따라 강제 처분에, 억울한 사람은 사법부 들어가서 구제받아. 이게 이제 권력 분립 내용이죠. 예를 들어 세부나 들어가 보면 행정부가 나에게 강제 처분 내리죠. 그러면 강제 처분 내리는 걸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강제 작용.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따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제 처분 내릴 때 행정부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없고 입법부 법 제정에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성실히 따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따르는 사람은 국가가 강제수단 동원하죠. 세금 안 내면 집에 와서 재산 뺏어가 버리고 경매해 버리고 의무확보 수단이 동원되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들거나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사법부 들어가서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강제 처분 내리는 걸 작용한다 하고 안 따르니까 의무확보 수단 동원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재판받아 구제받아. 이게 행정구제법이죠. 그래서 행정법은 작용과 구제법 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나라가 뭐야? 법치주의 권력분립 국가죠. 법에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지고 권력분립, 입법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는 국가예요.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행정조직, 아까 국가행정조직, 지방자치행정조직이라고 해서 이 조직법이 있는데 조직법은 7급만 하지 우리 9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정법은 세 파트, 조직과 작용, 구제법이 행정법이죠. 그 사이 의무확보 수단이 있고요. 근데 조직은 9급이 하지 않고 7급만 하기 때문에 세 파트가 되어 있지만 우리 9급은 작용과 구제법을 합니다. 여기가 행정법의 1페이지,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행정법의 탄생 배경, 권력 분립 이걸 공부하고 작용하는 강제 처분 내리는 걸 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종 허가인가 이런 거, 영업허가 취소 이런 걸 다 공부할 거고, 의무확보 수단은 거기 계곡 지금 불법 시설 다 철거해 버렸지. 그거부터 해서 세금 맞는 사람은 강제 집행하고 남자들 예비군 안 나가면 벌금형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합니다. 행정구제, 행정심판 소송 가서 구제받는 이런 걸 공부하죠. 그러면 행정법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초반에는 뭘 공부하냐? 이런 권력분립 역사 배경하고 두 번째 작용하고 의무확보 수단 구제법 돼 있어요. 책을 가보면 거기 이 책의 차례 가보면 1편이 뭐죠? 이 책의 차례 1편이 행정법 통론 그런 걸 다 공부하죠. 오른쪽 뭐가 있죠? 2편 행정작용법. 작용법이 뭐야? 강제 처분 내리는 거. 넘어가면 뭐가 있죠? 의무확보 수단. 강제 집행 의무확보 수단 나오죠. 4편은 뭐죠? 행정구제. 구제받아서 재판받고 하는 구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행정법의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권력분립부터. 2페이지. 교재 2페이지로 가보면 권력분립부터 행정법은 스타트가 이루어지겠죠. 국가권력, 입법행정, 사법 나눠지면서 행정법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돼 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재 11페이지로 넘어가면 행정법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1절 행정법의 의의, 1번 행정법의 개념 해서 2번에 개념 요소가 있죠.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그렇게 세 파트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 그렇게 돼 있는데 조직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 사이드에 기출문제 하나 있죠. 그 옆에 사이드 기출문제 13년 지방직 행정행위형식, 작용형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작용법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죠. 공법상계약, 행정입법, 행정계약, 행정소송 뭔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작용법 아닌 건 누구든 알죠. 소송은 구제법이죠. 작용이 아니라 구제법이기 때문에 그 4번이 답입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맞았다고 기뻐하면 안 되지. 왜? 다 맞으니까. 이 정도는 다 맞으니까 이걸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넘어가서 112페이지 가보면 행정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은 이런 특성을 띠죠. 그럼 이런 시스템, 요 입법행정, 사법, 권력분립 등 이런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못했죠. 선진국들이 먼저 만들었고 우리가
이게 늦게 뭐든지 다 늦게 이게 받아들였지. 그래서 독일, 프랑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프랑스를 유럽 대륙이라고 해서 대륙법계라고 부르죠. 독일, 프랑스. 대륙법계법이 일본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일본이 우리 그 식민 지배하면서 영향을 줘서 우리는 대륙법계법, 일본법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본법 받았다면 좀 기분 나쁘니까 대륙법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영미, 영국과 미국의 법 시스템이 우리한테 영향을 줬죠. 영미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은 대륙법계의 법이 있고 영미법계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 그 사람이 우측에서 타죠. 일본은 운전대가 어디 있죠? 우측에 있죠. 영국도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시스템이 다르잖아. 우리는 우회전을 신호 없이 돌아가는 거고 일본은 좌회전을 신호 없이 도는 거죠. 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운전 시스템이 다르듯이 법 시스템이 달라요. 대륙법계는 성문법 위주, 영미법계는 판례법 위주예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우선시하는 나라고 영미는 불문법을 우선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영미법 영향을 받았지만 그건 상당히 적죠.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독어불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가 거의 안 나와요. 법학을 공부할 때는 독일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는 정말 보기 힘들죠. 그래갖고 대한민국 법은 대륙법계 법에 속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속하지만 영미법을 아예 영향을 안 받은 거 아니니까 우린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미국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모든 법의 출발은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은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법을 갖고 있고 안비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은 1000조가 넘어요. 우리 민법이. 1000조가 넘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려면 죽어나요. 1000조 넘는 법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스쿨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거기 변호사, 판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민법을 잘해야 그 변호사가 됩니다. 민법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행정법은 이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민법 2000년 역사지만 행정법은 약 200년 역사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절대항정이 붕괴된 다음에 행정법은 탄생했기 때문에 역사가 짧죠. 행정법은 역사가 짧아서 200년 정도 역사밖에 안 됩니다. 단기죠. 민법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행정법은 지금도 통일법점도 없고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아직도 어떤 법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법이 아니에요. 마치 지금 전기차처럼. 전기차가 막 나왔지만 안전하게 시스템이 된 건 아니잖아. 충전도 부족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통일법전 없고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항상 민법을 빌려 쓰는 법이죠. 민법을 빌려 써서 민법의 사상이 행정법에서 어떻게 변화 수정됐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행정법을 공부하면 민법을 상당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법 공부가 좀 실력자가 돼 있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 6개월이면 합격이에요. 행정법 공부가 돼 있으면.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강의 들으면 다 이해해버립니다. 다. 행정법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5과목 정도 되는데 한 2과목은 끝나요. 거의. 2과목은 거의 해결되고 3과목도 그 세법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취득세 다 해버리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행정법 지식 잊어버리는 거 아까운 사람들은 합격한 다음 중개사 시험 봐보세요. 그러면 한 2년 공부한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이 더 빨리 합격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법은 돌아간다. 그럼 이 시스템이 이제 그 다음에 써져 있죠. 책을 봐봅니다. 행정법의 특성 12페이지. 12페이지 가보면 행정법은 어떤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통일법전이 부재하다. 통일법전 없어서 아직도 완벽한 법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 할 것이고, 두 번째, 행정법의 성문성.
이 성문성의 반대말은 불문성이겠죠. 행정법은 나에게 명령 강제하니까 미리 성문의 법으로 다 써놓습니다. 남자들 예비군 전역하고 몇 년 하면 끝나? 성문법에 다 써져 있어. 7년인가 8년인가 됐죠. 다음에 형식의 다양성, 다음에 성질상 특성, 재량성, 획일 강행성, 기술 수단성, 행위규범성, 명령 단속 규정성인데 그런 건 요즘 안 나와요. 그거 앞으로 다 할 거예요. 다음 형성 중인 법, 아직도 통일법전 없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법이다. 그리고 내용상 특성에서 행정주체 우월성, 민법은 대등한데 행정법은 국가가 나에게 명령 강제를 하기 때문에 행정주체 우월성을 띠게 됩니다. 공익우선성, 민법은 사익을 추구하지만 행정법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왜 세금 걷고 젊은 남자 군대 가고 지하철 뚫고 왜 합니까?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집단 평등성, 모든 사람 평등하게 집단, 도로교통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행정법의 성립 발달 오른쪽 가보세요. 13페이지는 뭐가 있죠? 예, 대륙법계, 영미법계가 있죠. 대륙법계를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미법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는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다고 해서 영미도 영향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아래 우리나라 행정법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행정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없고 모든 건 법대로 해라. 14페이지 뭐가 있죠? 한 장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법치행정이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걸 법대로 해라. 그걸 보고 법치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대로 모든 걸 해라. 법치행정. 그리고 또 넘어가 보세요. 법원 있죠? 21페이지. 21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법원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 우리 재판하는 장소 법원이 아니라 한 나라가 성문법 시스템을 따랐느냐 불문법 시스템을 따랐느냐 그게 법원인데 가장 아래 2번 성문법원이라고 써져 있죠.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라서 그 법원이 그렇게 돼 있고 불문법은 부차적인데 영미는 불문법을 우선시하는 나라다. 그래서 24페이지로 가보면 그 불문법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문법원 그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앞으로 할 거고요. 우리 맛을 좀 봐봐요. 맛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어떤 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냐면 거기 118페이지 정도 119페이지 정도 가보세요. 기본서 119 119에 판례 보면 그 수리하는 신고 원칙적 기속행위다. 그럼 수리하는 신고 기속인데 그거 다 앞으로 할 건데 1번 판례 1번 봐보세요.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 숙박업이 뭐죠? 여기 우리 사거리 모텔도 저만은 모텔 할 때 어떻게 하고 해야 돼? 허가받고 영업해야 돼? 신고만 하고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예, 지금은 신고야. 그래서 신고만 갖추면 신고만 하고 도달만 하면 그 숙박업 하면 돼요.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그 판례가 있잖아 그러게. 그래서 허가받을 필요 없고 신고만 하고 숙박업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텔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허가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신고는 뭐고 허가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허가 같은 것은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죠. 201페이지. 201페이지 가보면 뭐죠? 첫 번째 허가가 있어요. 허가. 그 허가가 뭐냐? 허가받고 영업해라. 허가받고 영업해라. 근데 201페이지 판례 1번은 뭐예요? 식품위생법의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이게 뭐예요? 우리 식당이에요. 식당. 그러면 식당에서 술 팔아요? 안 팔아요? 식당에서 술 팔아? 안 팔아? 아니, 삼겹살 집에서 술 먹어? 안 먹어? 먹지. 그러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뭡니까? 반드시 해줘야 돼. 신청하면 해줘야 될까? 행정팀이 거절할 수도 있을까? 네, 그 타이틀이 뭐예요? 기속이다 이 말이죠. 기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허가해야 되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점할 때 허가해줘야지 거절할 수는 없어요. 허가는 기속이니까. 그럼 허가받고 영업할 때 이렇게 하라 이거죠. 두 번째 건축허가가 있죠. 여러분 동네 건물 올라가고 있는 거 있죠.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받아야 돼.
그럼 허가를 잘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줄까? 아니야, 다 해줘. 건물 짓고 싶어도 내가 돈 없어서 못 짓지, 허가 안 나와서 못 짓나? 그걸 앞으로 공부할 거야. 그래서 돈 없어서 못 한 거지, 허가 안 나올까봐 못 하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렇고 허가받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한번 맛을 봐봅시다. 그럼 허가를 했다가 내가 불법을 저질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취소해버리죠. 그래서 거기 가봅니다. 266페이지. 266으로 가보면, 266 가보면, 거기 9절에 행정행위 폐지해갖고, 일본에 행정행위 취소가 있죠. 그 취소가 뭐예요? 영업허가 취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허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 신청했다는 거지. 그저 뭐 40평으로 영업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30평밖에 안 됐는데 허위로 신청했다는 게 들통나니까 행정청 그거 알고 취소해버리죠. 그래갖고 허가해주고 이럴 때 공무원들이라서 여기 자료 재보고 그러는데 현장 와서 자료 재봐요. 신고 내용과 맞은지. 그래서 그런 거 허가 취소해버립니다. 허가 취소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부해요. 그리고 280페이지. 280 보면 여러분은 정식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이렇게 임용되는 거지만 거기 280은 아래쪽에 공법상 계약이라고 돼 있죠. 공법상 계약은 계약직 공무원 뽑는 거예요.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저 뭐죠? 발레리나. 대전시립무용단 발레리나 뽑는 거 국립극단. 합창단 이런 거 뽑는 건 계약직이죠.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뽑는 거 그런 거 공법상 계약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다 할 거예요. 그래갖고 쭉 넘어가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 대집행이라고 해서 293페이지 293 가장 아래쪽 가보면 강제집행단에서 대집행 있죠. 그 대집행 있는데 393회 393회 그 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경기도 그 식당 무허가로 그 계곡에다 설치한 거 그거 다 철거해 버렸지. 싹 철거해 가지고 그 원래대로 돌이켰죠. 그게 대집행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와서 강제집행하는 거 그런 걸 강제집행 내용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기 저 409페이지는요. 409페이지는 강제징수가 있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집에 와서 집 물건 딱지 붙여갖고 경매 팔아버리고 그 세금 메꾸죠. 그게 강제징수. 텔레비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강제징수 같은 걸 하게 됩니다. 415페이지. 415 가면 거기 챕터 3 다음에 즉시강제가 있죠. 행정상 즉시강제 이게 뭐예요? 코로나 걸리면 강제 격리당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초기 때는 코로나 걸리면 2주간 격리당했죠. 저 어떤 시설로 끌려가지. 그래갖고 2주간 치료될 때까지 거기서 안에만 있어야 돼. 밥 외부에서 주고 막 이랬죠. 그 사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즉시강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즉시강제, 강제격리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그리고 거기 저 한 장 좀 넘어가 보면 행정구제로가 있는데 그럼 구제법이 되는데 거기 저 그 469에 469 가보면 행정구제, 행정상 손해배상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특히 소방관들 우리 소방관들 하드 진압하러 갔다가 불 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안에 사람 있다고 하는데도 소방관들이 불만 끄고 사람을 안 구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유가족들이 저 안에 사람 있으니까 좀 구해줘달라는데 소방관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안 들어가고 불만 끄고 있어. 밖에서 물만 뿌리고 그 방염복 입고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소방관들 국가배상 당해버려. 그래서 국가배상 당하는데 그걸 공무원 일처리 잘못하면 국가배상 당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게 하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이 있어요. 거기 저 뭐죠? 543회 543 가장 아래쪽 도표를 보면 543
543 아래쪽 도표 보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있죠. 그러면 국가가 나에게 강제 처분 내려서 여러분에게 이 남자들에게 예비군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예비군 나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지. 아니면 여기 이 남자들 차도 없는데 그 차 자동차 세금 나왔어. 근데도 안 내면 강제집행 들어온다니까 내가 이걸 심판소송 들어가서 구제를 받겠죠.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그렇게 행정법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법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갑니다. 이제 기본서 처음으로 가서 이제 하나부터 저 끝까지 가야 돼요. 2페이지, 3페이지. 기본서 2페이지, 3페이지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한번 맛을 봤고 쉬었다가 2, 3페이지 가보겠습니다.